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6개월 만에 다시 대남 비난에 나섰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최근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지적했는데 김 부장은 망언이라며 발끈했습니다. 그런데 담화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시점에 맞춰 나왔다는 점도 주목이 되는데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남북관계가 어떻게 바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제대 통일학부 진희관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 부장의 이번 발언의 의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참 오랜만에 발언이 나왔는데요. 네. 우리 강경화 장관께서 이제 중동 가셨다가 북한의 방역에 대한 이야기들, 확진자가 전혀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1,300km 국경을 지금 1년째 완전히 차단시키고 있고, 그래서 북한스럽게 만들었다, 북한을 더 북한스럽게 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네. 뭐 외교라는 거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어야 되니까 세계적인 어떤 표준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발끈한 거죠. 네. 그런 걸 보면은 우선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 문제를 지금 총괄하고 있다라는 걸 이번에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은 강 장관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표현하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예. 마지막 그 표현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는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고 아마도 정확히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정확히 계산한다는 얘기는 이건 다시 만날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지. 네. 안 볼 사람끼리는 계산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보면은 이건 지난 10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의 열병식에서 이 보건위기 이후에 손 맞잡고 남북이 같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맥락과 좀 연결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점에서는 부정적인 표현으로만 보긴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잘 살펴보면 네. 뭔가 또 후위를 도모하는 듯한 말이 있지만 항상 말을 처음에 너무 세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것들- 북한이 항상 그런 식으로 나오죠. 예. 그래서 한 오해부터 먼저 사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한데 근데 이제 외교부에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예.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강경화 장관의 발언 요거는 그냥 방역 협력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긴 했는데 혹시나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코로나 백신 지원 같은 요 협력을 통해 가지고 좀 남북 관계를 조금 더 돌파구를 좀 만들려는 이 정부 구상에 조금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이 걱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도 당연한데요. 근데 아마 돌이켜보면 남북 관계도 그렇고 북미 관계도 그렇고 더 안 좋은 상황에서도 또 반전도 일어나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예. 또 예를 들면 지난 6월 달에 개성에서 안타깝게도 연락사무소가 폭파됐습니다만은 7월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고 9월에는 남북 정상 간의 친서 교환도 있었고요. 그리고 과거 2017년에 북한이 도발을 했었지만 2018년도에는 또 정상회담이 세 차례 열린 바도 있고 그래서 이번 그 사건이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긴 어렵고 다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아까 말씀처럼 열병식에서 코로나 위기 이후에 어떻게 해 나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남북이 과연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시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발언을 좀 살펴봤고요. 자,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면서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볼 때 남북 간의 관계 중에서 뭐가 가장 바뀔까요? 예. 지금도 아직 트럼프 대통령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 엄청나게 많은 득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다 아시다시피 트럼프에서 바이든 정부로 바뀌게 되면 우선 외교안보 라인이 다 교체가 돼야 되잖아요. 네. 정권이 바뀌었으니 사람이 다 바뀌어야 될 텐데 그러면은 우리하고 다르게 우리는 청문회를 장관만 하지만 미국은 장관 그다음에 부장관 차관보까지 청문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정권 교체 이후에는 한 1년여 동안은 특별한 어떤 외교 행위를 하기가 어려운 게 미국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바이든 쪽에서는 계속 비판을 해왔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은 했지만 성과가 없다. 즉
탑다운 방식, 위에서부터 네. 내리는 방식인데 음.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비난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큰 합의를 이루기 전에는 북한하고 대화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이게 이제 바이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일 수도 있지만 또 한계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북미 대화는 실무회담 중심으로 가겠는데 아시다시피 북한의 패턴이 이게 보통 상식하고 좀 다른 패턴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그런 게 이제 미국의 합리주의적 패턴하고 만나서 실무회담할 때 과연 성과를 내기가 쉬울까? 그런 측면에서는 참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쪽 지금 바이든 행정부 이제 인선이 앞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이나 그 국무부 장관 후보인 토니 블링컨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외교적으로 잔뼈가 굵어온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강경화 장관 얘기처럼 그 국제적인 스탠다드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과연 북한하고 일을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 그런 점들은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대북 관계에 있어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권이 바뀌면 말씀하신 대로 정권 초기에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가 뭔가 좀 안정돼서 중기 이후로 뭐 좀 하려고 하면 이제 그 기조 때문에 잘 되는 데도 있었고 못 되는 데도 있었고 이랬는데 어쨌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톱다운 방식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정상회담까지 하고 북미 정상회담도 하고 뭔가 좀 그래도 끝까지 효과는 없었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이든 대통령 쪽은 보면은 뭔가 국제적인 스탠다드 잡고 이런 쪽을 강조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더 걱정인데 어떨까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표현일 수도 있는데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안 건너가는 그런 스타일이 안 건너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외교적으로 신중을 기하고 국제 스탠다드를 찾고 그러다 보면은 정상회담이 열리기는 대단히 어렵고 다만 북한이 과연 그렇다면은 예. 바이든 정부가 용납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양보를 할 수 있느냐. 지난 핵 대화라든가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에 나눈 이야기들을 보면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가 뭐가 되느냐. 이제 거기가 관건이었는데 예. 그런 것들을 과연 북한이 할 수 있을까? 그런 정도의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아마 북미 간에는 큰 어떤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고요. 예.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또 재선이 또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나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부통령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또 다른 대통령으로 4년 후에 바뀔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상당히 그 북미 관계는 풀려나가기 어려운 그런 전망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제일 걱정이 아까 돌다리도 두들겨 보다가 안 건너고 있으면은 북한이 또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관심 유도하기 위해서 도발을 하거나 이럴까 봐 걱정인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걱정들 많으신데요. 근데 어떻게 될지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미 썼던 방식이지 않습니까? 늘 2017년도에 트럼프 정부 출범하자마자 엄청나게 도발을 해제했고 또 2017년 11월 29일 이제 2년 지났습니다. 그때 이제 화성 15형을 쏘고 나서 공화국 성명으로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선언을 했는데 또 도발한다는 게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지난 열병식에 새롭게 등장한 미사일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화성 15보다 더 긴 미사일이 하나 있었고 또 잠수함에서 쏠 수 있는 북극성 4형이라는 그런 SLBM 미사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험을 할지 안 할지가 지금 관건인데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이제 바이든 정부하고는 상대 안 하겠다라는 신호라고 봐야 될 거기 때문에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우리나라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쉽지는 않은데요. 지금 무엇보다도 제재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그 초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재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 제재의 리스트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들 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보건위기, 코로나 위기 이후에 앞으로 이게 인간안보 차원에서 어떻게 남북이 방역이라든가 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보건이라든가 안전, 그다음에 환경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남북이 풀어나가면서 하나씩 방법을 찾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진희관 교수였습니다.